롤스로이스 자동차 하면 부의 상징이지요. 저는 90년대 초반 미국 피츠버그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츠버그 한인 교포 중에 사업으로 꽤 성공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한인 교포들은 그를 롤스로이스 킴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분은 롤스로이스 차를 2대나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롤스로이스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부자가 된 교포들 중에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사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워낙 비싼 차라서 그런지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가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컨대 돈만 있다고 롤스로이스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성 장군이던 시절에 롤스로이스 사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소문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는답니다. 롤스로이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장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문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지도 않지요. 여하튼 지금은 돈만 있으면 롤스로이스를 살 수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00대 정도가 팔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만도 매년 100대부터 200대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봉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의 자동차를 산다고 하니까 연간 소득이 10억 이상인 분들이라면 롤스로이스 구매를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겠죠. 롤스로이스의 엔트리 수준의 가격이 5억 원 정도 하니까요.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롤스로이스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는 1904년 롤스와 로이스란 이름의 영국인 두 사람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 두 사람은 당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기에 최상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헨리 로이스는 집도 가난하고 배움도 짧았지만 타고난 엔지니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기와 기계 관련 사업을 15년 정도 하다가 어느 날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로이스는 프랑스 자동차 드꼬비에를 한 대 사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결과 몇 년 만에 드꼬비에보다 한층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 로이스 10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는 이 차를 3대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대는 자신이 타고 나머지 2대는 지인에게 팔았죠. 그런데 그 지인 중 한 명이 롤스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경으로만 보면 찰스 롤스는 로이스와 정반대에 위치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롤스는 명문가 귀족 출신으로 영국 최고 명문 이튼 스쿨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런던에서 수입 자동차 대리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금은 아버지가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귀족의 특권이지요. 하지만 그는 버르장머리 없는 부잣집 귀한 아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수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얼굴에 자동차 기름을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를 더티 롤스, 더러운 롤스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또한 자동차 레이서로서 우승을 한 경험도 갖고 있었지요. 자동차와 같이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롤스는 항상 우수한 국산 자동차가 없음을 한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이스 지인이 타던 자동차를 보고는 로이스와 역사적인 미팅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롤스와 로이스가 역사적인 미팅을 한 장소가 맨체스터에 있는 미들랜드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미들랜드 호텔에 가시면 정문 앞에 롤스로이스 차가 수십 대 서 있답니다. 미들랜드 호텔은 롤스로이스 탄생이 자신의 호텔에서 이루어졌다고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죠. 롤스는 로이스와 만나자마자 바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회사 및 자동차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롤스로이스라고 정했지요. 로이스는 자동차 연구 개발과 생산을, 그리고 롤스는 자동차 판매와 자금을 책임지기로 했답니다. 영어 알파벳 R을 2개로 겹친 롤스로이스 브랜드 로고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은 당시 영국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더비라는 곳으로 정했답니다. 더비 공장에서 제작되어서 대중에게 처음 판매하기 시작한 롤스 자동차 모델은 롤스로이스 4050였는데요. 이 자동차는 6실린더에 최고 시속이 80km에 달하는 성능이 아주 좋은 차였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의 외관은 은빛 알루미늄으로 칠해져 있었고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이 차가 등장하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빛 유령, 즉 실버 고스트라는 별명이 붙여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명을 아예 실버 고스트로 바꾼 것이죠. 이후 롤스로이스 자동차 모델 이름은 거의 대부분 유령과 관련된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1920년대부터 출시된 팬텀 시리즈, 1930년대 출시된 레이스, 최근에 출시된 롤스로이스 전기차 스펙터 등 브랜드 이름이 모두 유령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실버 고스트는 1907년부터 1925년까지 약 8,00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롤스로이스는 실버 고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영국 왕실의 전용차가 된 것도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찰스 롤스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했지요. 롤스는 열기구 조종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항공기 조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라이트 형제로부터 비행기 한 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로이스에게 항공기 엔진을 만들라고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10년 롤스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답니다. 이게 영국 최초의 항공기 사망 사고라고 하더군요. 롤스는 영국 역사에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직 자동차 판매가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자금줄이 끊긴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영국 정부가 로이스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로이스는 롤스로이스 실버 고스트를 개조해서 장갑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동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싸우던 영국군의 장갑차가 바로 로이스가 만든 장갑차라고 합니다. 장갑차의 성능에 공유된 영국 정부는 이번에는 항공기 엔진을 만들어 달라고 로이스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예전에 동업자 롤스가 요청했을 때와는 달리 영국 정부가 요청을 하자 로이스는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가 만든 최초의 항공기 엔진 이글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때의 인연으로 롤스로이스는 항공기나 잠수함 엔진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1931년 롤스로이스는 영국의 라이벌 자동차 회사 벤틀리를 인수하는데요. 벤틀리는 롤스로이스와 마이바흐와 함께 세계 3대 고급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이지요. 롤스로이스는 벤틀리를 인수한 후에 비용 절감을 위해 벤틀리 생산 공장은 문을 닫고 롤스로이스 공장에서 벤틀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롤스로이스는 벤틀리를 인수한 후부터 벤틀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벤틀리를 인수한 1931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벤틀리를 롤스로이스의 스포츠카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02년까지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브랜드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동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대나 부품을 같이 사용했고요. 디자인도 거의 비슷했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롤스로이스의 최대 장점은 고객 개인별로 자동차를 주문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롤스로이스의 동일한 모델을 산다고 해도 대부분 고객은 전문 코치 빌더의 도움을 받아서 일종의 튜닝 작업을 하거든요. 예컨대 롤스로이스 차체의 기본 색상은 20여 가지 정도 되지만 주문 제작 옵션을 사용하면 44,000가지의 색상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롤스로이스 구매자는 비용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요. 요약하자면 롤스로이스를 사는 이유가 바로 개인별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기본 사양을 살 사람이라면 롤스로이스를 사지 말라는 것이죠. 주문 제작 요소를 몇 개 넣다 보면 훌쩍 가격이 2배로 뛴다고 하더군요. 1971년 롤스로이스는 파산을 하게 되면서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를 국유화했는데요. 파산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은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실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60년대 후반 록히드 마틴에게 공급할 제트 엔진의 가격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잘못 책정한 결정적 경영 실수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항공 엔진 분야의 성공으로 자동차 부문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가 오히려 이번에는 엔진 사업 때문에 롤스로이스 전체가 도산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나눴는데요. 주로 항공 제트 엔진을 생산하는 롤스로이스 홀딩스는 영국의 국영기업으로 있다가 1987년 대처 정부 시절에 민영화가 된 영국 회사이고요. 자동차 부문인 롤스로이스 모터 홀딩스는 1980년 영국의 방위산업체 비컬스에게 매각했는데요. 그런데 1997년 비커스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매각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가 경쟁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하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롤스로이스 브랜드와 WR 엠브럼 권리를 항공 엔진 회사인 롤스로이스 홀딩스가 갖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동안 BMW는 롤스로이스 홀딩스와 협업으로 항공 엔진을 개발한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끈끈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죠. 롤스로이스 홀딩스는 이 브랜드 권리를 BMW에게 4천만 달러에 팔아버린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죠. 폭스바겐은 롤스로이스 공장과 판티온 신전 모양의 독특한 라지에이다 그릴 프라잉 레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엠브럼의 권리는 갖고 있었지만 정작 롤스로이스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 폭스바겐과 BMW는 협상을 해서 롤스로이스 산하에 있던 벤틀리는 폭스바겐으로 그리고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BMW가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된답니다. 영국인의 자존심 같았던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영국 제조업 몰락의 원인에 대한 기사와 논문이 참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영국은 한때 전 세계 자동차 산업 2위 국가였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국 자동차 회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물론 브랜드는 남아있답니다. 롤스로이스는 BMW가 인수를 했고 벤틀리는 폭스바겐으로 제규어와 랜드로버는 인도 회사 타타 자동차로 넘어갔죠.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고질적인 자동차 노동조합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경영자의 오만도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세계 자동차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동차 회사는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1000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가 세계로 통폐합되었고 독일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의 자동차 회사로 통합되었지요. 그런데 영국은 이런 통합 과정이 영국 내에서 더디게 일어나면서 결국 외국 기업의 모든 영국 자동차 회사가 매각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